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이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런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등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이렇게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갔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는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 구간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가 있다. 이 매물대에서 충분한 소화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을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좀 더 눌림이 온다라면은 이 갭을 채우는 과정까지는 겪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눌린다면은 이제 3,000원에서 이제 3,200원까지 이렇게 눌림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상승세를 만들든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오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수급이 없다라면은 이런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갭을 채운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즉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떠냐. 자,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앞전에 들어왔던 이제 물량들이 비중 조절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 특히나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면은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가 매도보다는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 쪽에서 이제 NH투자 미래에셋, KB, 키움, 한화증권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한국투자 상상증권, JP모건 메릴린치 대신 이런 쪽으로 외인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어디냐, 이런 것도 한번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NH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오죠. 자,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조정을 주는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좀 끌고 갔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번 매도를 좀 크게 했지만 계속해서 또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속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인 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KB증권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매도의 움직임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밑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상승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있던 물량들도 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 안에 돈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쪽에서 어떠냐?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의 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곳에서는 오히려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도하고 그 이후로 큰 움직임은 없긴 한데, 그래도 적지만 매수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얘네들 앞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 없다가 상승할 때 이 앞에 매물대를 걷어내는 움직임에서 크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멜리미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속적인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기관 그리고 외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구간 모든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매수했으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는 그림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또 같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히려 이곳에서 이제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보일 수도,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우리는 포착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좀 더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할 경우 얘네들 이런 구간, 이제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정도의 구간에서 지속적인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 하면은 우리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얘네들 이런 곳에서 물량을 모았던 애들, 그리고 이 전 기간에 걸쳐서 물량을 모아놨던 이제 기관들, 얘네들이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거다.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움직임에 맞춰서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매수하는 움직임, 이런 게 보이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어떤 구간이냐?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신호들은 뭐냐 하는 건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고,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를 매도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뭘 꼭 확인해야 되느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해 주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우리 휴림노본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흐림 로봇 이야기해보자면은, 우리 이제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 구간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 다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움직임을 좀 더 눌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때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월봉으로 한번 돌려서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4,000원 구간, 그리고 120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연역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서 또 보면은 돌파하면서 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죠. 자, 여기서는 돌파하면서 이제 12,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만큼 이 120선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돌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돈을 집어넣으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1차적으로 어디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앞에 걸렸던 이 6,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위로는 8,000원 그리고 10,000원 구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 6,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보자. 자,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한번 판단해보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면은 이 목표가를 또 위에 구간 8,000원으로 잡으면 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하면은 뭐 목표가 10,000원으로 잡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갱신해 나가면서 우리는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제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대응하지 않고 목표가까지 그냥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변수가 나타나면은 그 변수에 맞게 우리는 꼭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느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린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1-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